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좀 행복한 주말, 힐링하시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가격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여줬죠. 생각보다 이 베어 트랩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된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미온적으로 상승 하락 조금씩 보여주면서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베어 트랩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미래에 있을 그 알트 시즌이죠. 그 슈퍼 사이클이 더 강력하게 오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지긴 하네. 근데 시드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가격 때문에 뭐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멘탈이 정말 단단하신 분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힘들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좀 후자의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최근까지 가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확실히 공표 탐욕 지수도 조금 공포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심도를 보게 돼도 거의 현저하게 머리를 아래로 받고 있죠. 최대 불장 때에 대중들의 구글 트렌드가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현재 25도 안 되는 4분의 1 토막 나 있다라는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소외된 시장, 기회의 순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반드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격 흐름이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나 좀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레바논에 위치한 이 헤즈볼라 그룹이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또 굉장히 많은 로켓을 발사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운트 곡스의 해킹 사건의 피해자들한테 비트와 비트코인 캐시 약 14만 개 정도를 다시 상환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지갑 활동이 시작됐다, 이제 거래소로 옮기면서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도 지금 언론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SOPR 지수라든지 에이지 밴드를 봤을 때 5년에서 약 7년 정도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구매한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 실현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이시죠? 이 Spent Output Profit Ratio라고 하는 이 SOPR 지수와 에이지 밴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했던 그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얻으면서 굉장히 큰 가격 하락이 나왔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이죠? 최근에 그 마운트 곡스 상황과 연관돼서 대형 고래들이 이익을 실현하다 보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하락,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알트코인은 조금 더 큰 가격 하락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개미 무덤 구간의 끝일 것이다, 이제 슬슬 7월달부터는 훈풍에 불 것이다,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롱 물량 3.7억 달러 이상이 강제 청산된 이력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항상 롱숏은 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암호화폐 생태계는 제도권 수용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놀잇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맞출 수가 없다. 당연히 저 또한 못 맞추죠. 그쵸? 바이낸스에서 지금 현재 롱, 숏 비율을 봤을 때 숏 비율이 조금 더 커졌네요. 하지만 이 트레이더 또한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롱 물량을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대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베어 트랩 안에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최소 6개월, 8개월 정도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가기 위해 잘 물려있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반감기의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그 대상승을 맞이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 반감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은 베어 트랩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개미 털기의 과정이므로 우리가 지금 계속 멘탈적으로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바이든 대신에 민주당에서 또 다른 강력한 후보가 나오면서 이 가상화폐 트럼프가 당선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에 바이든의 움직임을 좀 보니까 약간 좀 치매 증상이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너무 조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민주당에서 바이든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후보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바이든이 되든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자가 나오든 간에 혹은 트럼프가 되던 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올 수밖에 없는 대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한테 굉장히 큰 로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서클사라든지 코인베이스, 크라켄, 그리고 리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모두 DCG 그룹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거. 그 뒷배에는 나스닥의 자금과 마스터카드의 50%의 지분, 보유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쩐주로는 HSBC라든지 유니온뱅크, 시티그룹 등등 미국의 금권 세력, 즉 빅4 자산 운용사의 돈들이 모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자금을 쏘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댈 테니까요.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 없이 계속 기관으로부터 채택된 그런 암호화폐를 모아가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와이즈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 다시 한번 수정안을 제출했네요. 맨 처음에는 7월 4일 말했다가 그 다음에 7월 8일 말했다가 이제는 7월 중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아무쪼록 7월달 안에는 조금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역시 우리가 뭐 시기가 이번 주다 다음 주다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 7월달 안에는 어느 정도 승인이 되겠지. 조금 여유 있게 턴키로 기간을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시기의 저울질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오면서요. 트럼프의 종전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코인판 자체도 뭐 크라켄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리플 굉장히 많은 소송에 엮여져 있어요. 잡음들이 참 많고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쟁만 보더라도 러우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요. 최근에는 레바논에서 또 이스라엘을 쳤다. 굉장히 많은 잡음들, 전쟁 이슈도 아직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 하나하나의 그런 잡음들을 없애면서 훈풍을 만들 수 있는 호재거리로 작용될 수 있는 윤활제 역할, 기폭제 역할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이번 대상승장을 긍정적으로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코어 사이언티픽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 반영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가격 하락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3대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있죠. 바로 이 코어 사이언티픽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라이엇 블록체인 모두 뿌리가 연관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여기에도 빅4 자산 운용사들의 자금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창업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에 있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공포에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실행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가 주요 파트너십을 통해 50개국 이상으로 진출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쵸?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 우리는 리플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자. 어떻게 또 파트너십이 맺었고 미래의 금융 생태계라든지 페이먼트 솔루션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커스터디도 지금 계속 그들이 인수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디지털 플랫폼 그 생태계가 리플 원장, XRP 레저와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50개국 정도면 어느 정도를 아우를 수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맨날 보는 BIS 아시죠? 이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있다면 그 중앙은행들의 헤드, 중심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BIS의 회원국이 약 58개국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50개국 이상이 이미 리플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색칠해져 있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 제가 항상 메나 지역을 이미 리플사가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미루어 본다면 이미 리플사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금융 포용성, 그 빌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이 모잘루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이미 토대를 거의 90% 이상 마련했다라는 것으로 해석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 얘기가 나오죠. 이제 개발자가 실제 자금 없이도 실시간으로 XRP 지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XRP가 더욱더 버닝,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가치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요. 계속적인 소각을 통해 점점 디플레이션화 토큰화 구조를 취하겠죠. 그리고 정말 그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ISO 2002 내년 11월 22일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XRP 레저가 전 세계의 파이프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 된다는 거 천천히 고대하시면서 기다려보셨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이 바이낸스 관련해서 판사가 이 BNB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리플에 작년 7월에 있었던 그 약식 판결을 인용한 바 있었죠. 아직까지도 이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과 관련된 이 암호화폐 소송들이 많이 얽혀져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SEC의 위원장의 임기 또한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것과 이제 바이든 행정부 또한 경기 침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경제를 리바이벌하는 듯한 경제가 좋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지표들을 뿌려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5년에는 XRP에 대한 ETF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반드시 이더리움이 된 이후에 솔라나뿐만 아니라 리플 또한 이 상장지수 펀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저 또한 올해 3분기를 리플과 SEC의 소송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3월 10일까지는 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시기에 연준에서 ISO 2002를 채택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리플을 누르고 있기만 하기에는 버거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슈퍼사이클에 리플 혼자만 소외될 가능성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XRP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내년 연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마인드셋과 공부가 수반돼 있는 사람만이 투자할 권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버티기 힘들거든요. 꼭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본인의 수량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월가의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이 신흥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연방준비 제도이다. 즉 다시 말해 제2의 세계 준비통화, 세계 기축통화의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겠죠. 정말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이 왜 나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화폐 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그들의 발명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것은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손잡으면서 RLUSD를 찍어내는지, 정말 그렇게 된다면 리플에 대한 값어치, 그 유틸리티가 얼마나 급상승을 할까요? 미래에 그들은 RLUSD와 XRP를 통해 다시 한번 기축통화의 패권을 가져가고자 노력하겠죠? 어쩌면 이 월가의 분석가가 한 말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리플사는 투자자를 전혀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다.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면은 에스크로 물량으로 계속 팔아 제껴대는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의 사람들이 리또속 하면서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이고요. 리플에 대해 펀더멘탈을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큰 그림 또한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모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금일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